6월 20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연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러 미국 측을 자극하는 듯한 악재를 연속으로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전 대선 후보 상원 군사위원장을 홀대했다. 즉 약속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 않았다.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데 지난 금요일 경로를 했고 심한 욕설까지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은 그 전날 또 미 이사단 콘서트 취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 말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합 배드캅을 나눠 맡은 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전략자산 배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미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한국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더 나아가서 이 남북 이 관계가 꼭 북미 관계와 서로 틀을 맞춰야 되느냐. 즉 미국이 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는 투에 온갖 이야기를 다 했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북한에 각종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등을 우리는 용인한다는 마치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문정인 특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는 한참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 정언이 있는 순간에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욕설을 섞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드 철수까지 주장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침에 조찬하고 있는 부분을 백악관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앞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보고하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심한 욕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말에 9일부터 한국이 사드 배치는 확인된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막 갑자기 진화하려는 모습이나, 월요일날 한미연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한 부분이나, 그것은 다 트럼프의 경로하고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놓고 8일 오전 북한이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왜 한국이 7일까지만 해도 사드에 대해서 뭐가 급하냐라고 이야기하다가 8일날 미사일 발사가 있고 트럼프가 경로하고 그러면서 9일날부터 입장이 바뀐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을 껐을 뿐이고 순간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을 뿐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일 조찬을 함께하며 사드 플랜 B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플랜 B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플랜 B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밀고 가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이었겠죠.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찾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한 데 대한 일종의 타협안이었을 거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차라리 사드를 빼라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고, 이런 트럼프의 경로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18일 정의용 실장이 당시 서울 브리핑에서 예정에 없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재확인한 것은 워싱턴에서 들어온 이런 긴박한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는 문제는 지금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해봤자 안 좋은 소리밖에 더 나오겠냐라고 한 겁니다. 자, 한 소식통은 미국 NSC 관계자로부터 한국 거짓말론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청와대가 사드 내기가 추가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문 대통령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미국 측은 거짓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해찬 특사를 통해 사드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자 거기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라는 핑계로 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국내적 사정을 핑계대어 거짓말을 미국에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기본적인 신뢰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욕설까지 하면서 미 대통령이 사드를 빼라 했다. 이게 얼마나 한미관계의 심각함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맥케인이 방안이 약속이 잘 안 잡혀서 취소되었다라는 부분이 미국 의회에 번지는 한국에 대한 중요한 어떤 불신의 이유인데, 자, 맥케인이 이 미국의 외교 안보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손입니다. 그래서 맥케인이 6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라 대화, 여기에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갔죠. 그때 사드 보고 누락 때문에 청와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여기에 출국했던 걸로 합니다. 맥케인이 여기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한국 들렀다가 호주 들렀다가 베트남 들렀다가 싱가포르 가는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맥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들러서 면담을 좀 하고 가겠다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한 게 5월 중순입니다. 청와대 외교부 등 우리 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맥케인이 샹그리라 대화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전에 일정을 짜면서 27일 토요일 28일 1박 2일로 방한하려는데 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왔고요. 맥케인이 희망해온 날짜가 우리에게 불편한 주말이라 조정을 해보려다 며칠이 지나자 맥케인이 당초 요청했던 28일 토요일 오찬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케인 위원장이 다른 일이 생겨 방한 일정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는 중에 한국에 오지 않는다라고 맥케인이 전달했다라는데요. 자, 일정이 한번 틀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문 대통령 예방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맥케인 위원장이 일정 변경을 원한 뒤로 청와대 안보실이나 대통령 일정을 짜는 부속실도 다른 현안도 많은데
꼭 대통령을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 의회에 방한하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 우리 측에서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만나겠다고 한 뒤 일정을 갖다가 서로 조정하는 게 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맥케인 정도의 인사라면 일부러라도 만나려고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홀대받았다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드와 관련해서 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비난해온 맥케인이 이렇게 껄끄럽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부러 피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맥케인뿐만 아니라 미 하원 군사위원장 맨 솔베리, 그리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테 소위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미국의 의원들을 따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지금 퍼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딕 더빈 상원 원내 총무의 경우도 30일 면담 요청을 하루 미루어 가지고 면담 시간도 40분만 하려 했는데 문 대통령은 더빈과의 면담 전인 29일 날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만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베 일본 총리는 방한 직후 30일 일본을 찾은 손베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민주당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 8명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의회 중진들은 모두 만난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 장기적으로 미일 관계를 관리해가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 빼라고 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경로를 하면서 국무국방이 만드는 플랜 B를 깔아뭉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미국의 전 대선 후보이자 미 상원의 군사 외교 안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친한주의자가 한국 대통령과의 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왔다 간 미국 의회 중진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문 대통령을 만났던 딕 더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돌아가서 많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 한미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이 속에서 미 이사단 환송 콘서트 취소가 생겼고, 여기에 문정인이 기름을 붓는 발언을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를 휘젓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지금 29, 30일 날 정상회담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상식적이라면 한미 정상회담을 뒤로 미루거나, 안 그러면 적어도 정상회담 전에 한미 간의 파탄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신의 입이나 자신의 분신격인 문정인의 입을 통해서 저지르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주요한 중진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문재인은 굿캅하고 문정인은 배드캅 하면서 미국의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다 내뱉고 저질러 놓고,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 협상에 임하는 이런 자세가 이 정도니까 미국이 알아서 기라, 그러지 않으면 협상을 깨겠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미국과 대등하게 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한미관계, 주한미군, 또 미국의 각종 지원과 도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도외시한 채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해나갈 부분을 너네에게 통보하겠다라고 말하는 즉시 한미관계는 군사,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파탄으로 접어들 겁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 벌어질 일이 지금 매우 걱정됩니다. 정상회담 결과는 지켜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지연을 보고하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심한 욕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말에 9일부터 한국이 사드 배치는 확언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막 갑자기 진화하려는 모습이나 월요일날 한미연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한 부분이나 그것은 다 트럼프의 경로하고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놓고 8일 오전 북한이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왜 한국이 7일까지만 해도 사드에 대해서 뭐가 급하냐라고 이야기하다가 8일날 미사일 발사가 있고 트럼프가 경로하고 그러면서 9일날부터 입장이 바뀐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중단하면 그때부터 북한에 각종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등을 우리는 용인한다는 마치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문재인 특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는 한참 코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 정언이 있는 순간에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욕설을 섞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드 철수까지 주장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침에 조찬하고 있는 부분을 백악관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앞에 (6월 20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연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러 미국 측을 자극하는 듯한 악재를 연속으로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전 대선 후보 상원 군사위원장을 홀대했다. 즉 약속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 않았다.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데 지난 금요일 경로를 했고 심한 욕설까지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은 그 전날 또 미 이사단 콘서트 취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 말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굿캅, 배드캅을 나눠 맡은 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전략자산 배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미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한국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더 나아가서 이 남북 이 관계가 꼭 북미 관계와 서로 틀을 맞춰야 되느냐. 즉 미국이 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는 투에 온갖 이야기를 다 했고 북한의 도발을 말장난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을 껐을 뿐이고 순간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을 뿐입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당일 조찬을 함께하며 사드 플랜 B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플랜 B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플랜 B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밀고 가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이었겠죠.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찾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한 데 대한 일종의 타협안이었을 거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차라리 사드를 빼라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고 이런 트럼프의 경로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18일